반갑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쪽의 하락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2.7% 기록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등등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3%,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6% 가까이 빠졌고요. 샌디스가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6.5%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장 막판에는 이제 조금 회복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S&P 500이나 다우지수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기술주 쪽에서는 좀 움직임이 좀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낙폭을 회복하는 정도 수준이고 이것을 뒤집어 엎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대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은 낙폭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빅테크 쪽에서는 약간의 반등이 좀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76% 하락입니다. 막판까지 더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반도체 쪽이 안 좋은 거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6이고요. 막판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S&P 500도 마지막까지는 이제 저점이 좀 높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좀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좀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28. 가장 문제는 이제 나스닥이죠. 그러니까 다우지수 쪽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ETF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기술주 S&P 500이나 나스닥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라 다우지수 쪽에 투자하는 상품들이라면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반도체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투자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쉬운 장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아침부터 한번 흔들고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삼전 닉스에서 시작되는 주가 하락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의 순환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적으로 또다시 자금의 유입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모든 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수혜를 받고 누가 올라가는 형태로 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가 장기 금리 하락에도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2.9% 하락, 네.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이후 최장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엔비디아가요. 실적을 앞둔 시점에서 계속 빠진다는 것은 기대 요소보다 우려감이 더 크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겠습니다. 일부 주요 고객사들에게 인공지능 관련 메모리 가격을 15% 인상할 수 있다는 소식이 업계에게는 비용 압박 우려감으로 나타났다. 여기다가 이제 순환 금융으로 가게 되면은 더 큰 부담 요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8%, AMD 3.49%, 브로드컴 2.6% 전부 다 마이너스고요. 다른 기술주들 코이런트가 마이너스 4.85, 루멘텀 4.2, 샌디스크 6.45, 시게이트가 6.5% 정도 급락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채금리 쪽에서는 국채 바이백 재원으로 재무부의 일반 계정을 활용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죠? 왜 일반 계정을 바이백 재원으로 활용하냐? 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얘네들 좀 애매하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이백 규모를 최소 2배로 확대하고 당초 발표한 회당 40억 달러보다도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장기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그런 효과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장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이게 반탄력이 더 커집니다. 눌렸다가 탁 튀어나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번에 올라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무섭죠. 단기물을 더 발행해서 장기금리를 억제하려는 재무부의 시도는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을 연준의 기준금리 움직임에 더욱 밀접하게 연동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 쪽으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또는 비트코인 이런 쪽을 더 키우겠다라는 야심을 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쥐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 트럼프가 지금 정치를 하는 건지 장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쪽으로 너무 많이 좀 치우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주식 매매도 엄청 많이 하고 트럼프 리딩방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 모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트럼프라는 이 탐욕군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사용되면은 안 되겠죠. 전 세계가 왜 걔 배를 불러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니까 상관없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되네요. 자,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란에 대해서 지금 그 금융 제재에 가하겠다. 즉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지금 85불대 계속 유지하고 있죠. 좀 애매합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2달러, 그 다음에 WTI가 85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네, 아직 뭐 WTI가 90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뭐 부담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요거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니죠. 부담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나다산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1월 1일부터 50%로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다시 또 이런 무역에 대한 부분이 불거져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용한 걸 바라지 않고 있어요. 시장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있어. 지만 잘 되는 걸 바라는 거겠죠. 롱숏 하면서 골치 아프다. 그죠? 일단 요런 거는 조금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PCE 지표 이제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7일 새벽에 이제 PCE 지표,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27일 날 새벽에 다 나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27일 날 시작 발표가 나오는데 27일 날이니까 28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8일 날부터는 잭슨홀 미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후반에 이벤트가 다 몰려 있는데 이게 다 좋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PC 지표도 지금은 안 좋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도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크다라는 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증시 상황이 어쨌건 좋지는 않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 급락에 대한 부분들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주식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지금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애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바이백 관련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약세 요인들이 뉴스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상품 가격 인상이 고객사 이탈이나 시장 수요 둔화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실적 발표가 오히려 또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요것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순환매가 들어가면서 코스닥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레버리지 빗장을 걸자 돈맥 경화가 풀렸다. 돈맥 경화가 풀린 게 아니라 이제 쏠림이 완화됐다. 뭐 같은 내용인가요? 그래서 코스닥을 더 키워줄 승강제가 대기하고 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돈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 ETF, 코덱스 코스닥 150 ETF에 3,600억, 타이거 코스닥 150에 300억, 에이스 코스닥 150에는 78억 원, 키움 코스닥 150 커버드콜 액티브에는 225억 원, 이런 식으로 코스닥 액티브 쪽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군요.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관련 ETF로 최근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코스피는 급락하고 코스닥은 비교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삼성전자가 불안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부담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떨구는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코스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환율도 지금 보면 1,400원대 아래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는 환경으로 진행이 되면서
포지션들이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린다고 하더라도 네, 코스닥 쪽에서는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최근 한 달여간 코스닥 ETF의 수급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자, 올해 들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구체화된 데다가 국민 성장 펀드 등 정책 자금 유입 기대도 높아진 상태. 요거에 빨리 안 들어오죠? 네, 빨리빨리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공개되는 코스닥 승강제 도입 내용이 자금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승강제 도입으로는 우량경을 나타내는 상위 시장에 선택되는 종목들이 전체적인 수혜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닥 승강제가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뭐 괜찮은 종목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나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좋은 종목 쪽으로 와르르 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우량주들이 더 강하게 살아남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 쪽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만 더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외국인들은 삼성그룹주를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주주환원책에 실망했다. 100조 원이라는 게 실망할 수치는 아니에요. 엄청 큰 거니까.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벌어들인 이익의 주가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정도로 끝나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갑자기 늘어난 실적이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즉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은 해줘야 돼요. 네. 이거 연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들한테 다 퍼지면 안 된다. 이 부분도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요게 네, 지금 안 된 것 같다 판단이 좀 되게 합니다. 자, 하이닉스는 역대급 2분기 실적 발표에도 컨퍼런스 콜에서 소극적인 주주환원 태도 때문에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100조 원이 넘는 주주환원 정책에도 발표하고, 그 발표에도 불구하고, 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9% 가까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을 그래도 그동안 잘 해와오지 않았나요? 이게 주가 관리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핑계라고 봤겠죠. 그리고 가격이 워낙 크잖아요. 지금 25만 원인데, 저렇게 막 역대급, 네, 주주환원을 하고 배당을 준다 그래도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이런 착시 현상 같은 거 좀 일으키겠죠. 배당은 많이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실망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그룹 관련주도 다 같이 때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팔면서 삼성생명 이런 거 팔고요. 삼성물산 팔고요. 삼성화재 팔고요. 이런 식으로 삼성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되는군요. 3분기 삼성전자가 지급할 배당 30조 원의 8.5%를 수취하더라도 삼성생명 주주들이 이를 배당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즉 얘네들은 받더라도 네, 기업들은 받겠죠.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받은 배당금을 다시 얘네들 주주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돈이 들어오면 일단 나쁜 건 아니라서 괜찮은데 말이죠. 네. 자, 어쨌건 이렇게 되면서 실망감이 수급으로 네, 이동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바이오로 이동하면서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이런 주주환원 실망정책,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닥을 더 키우는 형태로 됐고, 자금의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환매 이런 것들 일으키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미국 증시도 좋지 않게 끝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또다시 영향을 주게 되면 또 안 좋은 상황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선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아침에 영향은 받더라도 받아서 다시 올려주기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게 폭락하지만 않으면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포지션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반도체가 어제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땡겨줄 수 있어요. 네, 야, 너 너무 빠졌어. 안 돼 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출발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네, 조금 눌러서 시작하는데 이게 수급 동향이 바로 받아서 올려주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오전 내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오전 내에 반등이 성공적으로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뭐 오늘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네, 오전 내에 반등이 안 나온다. 네, 10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주가가 하락한다. 수급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 이러면은 오늘도 큰일 났다. 네, 오늘도 빠지는구나. 네, 코스닥이나 보자. 이런 식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시장을 너무 네, 그렇게 좋게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횡보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긍정적으로 무조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아침 시장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파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